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반도체공정연구소에서 BK 포닥으로 있는 신원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광유 전체 물질과 소자에서 저주파 잡음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광유 전체 물질을 활용하여 제가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주파 잡음 분석, low frequency noise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강의 전체를 기반으로 제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소자인 Ferroelectric Tunnel Junction (FTJ와 Ferroelectric Field Effect Transistor (FFET의) 저주파 잡음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기반해온 전자산업의 경우 그 성장을 추동했던 가장 핵심적인 원천은 반도체 소자, 그중에서도 모스펫 이라는 트랜지스터의 지속적인 스케일링이었습니다. 18개월 또는 2년을 주기로 모스펫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 회로의 집적도가 2배 증가한다는 모의 법칙에 따라서 반도체 성장은 끊임없이 익스포넨셜한 성장을 20세기 후반부터 약 50년 동안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스펫의 추가적인 스케일링 다운이 물리적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서 모의 법칙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무어의 법칙에 따른 모스펫의 스케일링에 기반한 무어의 패러다임이 아닌 몰덴 무어의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은 기존의 시모스 기술의 추가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질 및 소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새로운 컴퓨팅 구조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덴보어의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물질은 하프늄 기반의 강유전체 물질입니다.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의 기존의 시모스 기술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시모스와 호환 가능하고, 또한 베레스아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하프늄 기반 필름에서 발견된 강유전성은 이전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 기반한 강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었고, 이에 따라 하프늄 기반의 강유 전체는 모스펫의 게이트 스택의 다양한 구조로 통합되면서 메모리, 로직, 뉴로오픽 보자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프늄 기반의 강유 전체는 폴라 오프레이드에 의해서 분급 특성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는 도핑이나 PMA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공정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또한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분극이 외부 바이어스에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지된다는 특성을 인하여서 메모리 소자 또는 뉴로오픽 소자로 어플리케이션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하프늄 기반의 강전체 물질을 활용을 하여서 뉴로오픽 센서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또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뉴로픽 센서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 센서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강미전성을 활용을 하여서 반응성이라든지 선택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그리고 강류 전체 물질을 활용을 하여서 뉴로픽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시냅스 소자의 성능을 개선시키고 구현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로식 센서리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중요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센서와 강류 전체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센서의 경우에는 가스와 반응을 했을 때 이제 높은 반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물질적인 측면이라든지 전기적인 바이어스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뉴로모픽 시냅스 소자의 경우에는 이제 빠른 스위칭 스피드와 낮은 전압에서의 스위칭 등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센스의 경우 반응성뿐만 아니라 노이즈와 같은 요소에 대한 신뢰성 분석이 필수적이며, 시냅스의 경우에서도 빠른 스위칭 스피드라든지 굉장히 낮은 전압에서의 스위칭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베리에이션, 인듀런스, 리드 노이즈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그리고 많은 시스템, 그리고 물질에서 퍼포먼스와 신뢰성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에너지 에피션트한 측면, 즉 퍼포먼스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경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뉴로모틱 센서리 시스템 또는 뭐 다양한 시스템에서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저주파 잡음, Low Frequency Noise, LFN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FN 분석을 통하여서 강유전체 물질과 소자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강유전체 시네스 소자의 저주파 잡음 특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저주파 잡음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물질에서 또는 소자에서 존재하는 잡음, 노이즈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접했던 종류의 노이즈는 서멀 노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멀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리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에 인해 가지고 진동 또는 이제 산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플럭추에이션 같은 경우가 커런트 또는 볼티지의 플럭추에이션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서멀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제 샷 노이즈도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요. 샷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PN 정션이라든지 서른 다른 종류의 이제 물질들이 접합해 있는 과정에서 캐리어가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노이즈를 샷 노이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멀 노이즈와 샷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해 보았을 때 프리퀀시 인디펜던트한 특성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노이즈 특성들을 저희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오늘 주로 말씀드릴 노이즈의 종류로는 로 프리퀀시 노이즈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로 프리퀀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서멀 노이즈 또는 샷 노이즈와 같은 화이트 노이즈에서 보다 훨씬 더 큰 크기를 저주파 영역에서 이제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로 프리퀀시 노이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도체 소자 또는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결함과 비이상성이 존재하고, 이는 이제 소자의 컨덕션 또는 신뢰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비이상성들은 저주파 특성에 특히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데, 따라서 저주파 잡음을 잘 측정하고 분석하면 이러한 비이상성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발표에서 강유전치 기반한 다양한 소자의 저주파 잡음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들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페로일렉트릭 터널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로일렉트릭 터널 정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알렘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메탈 또는 세미컨덕터 사이에 강유전체 물질이 삽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외부의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었을 때 바뀌는 페로일렉트릭의 분구 특성에 따라서 터널링 일렉트로 레지스턴스가 변화하게 되고, 이런 TR 레이쇼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 또는 어, 뉴로픽 시냅스 소자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웨이퍼 스케일의 ALD를 기반으로 하여 하프닌 옥사이드 FTJ를 제작하였고, 성공적으로 강유전체 특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구 특성에 따라서 컨덕턴스 상태가 이제 멀티 레벨로 non-volatile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작된 FTJ는 기존의 알렘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이제 프리퀀시에 따라서 플롯을 해보았을 때, 하이 레지스턴스 스테이트인 HRS와 로우 레지스턴스 스테이트인 LRS 모두에서 이제 저주파 잡음 영역에서 큰 노이즈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LRS에서 오히려 HRS보다 훨씬 더 큰 노이즈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어스 영역에서 측정을 해보았을 때 LRS에서 훨씬 더 큰 노이즈 특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알렘 소자에서 보이는 것과는 이제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이제 좀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리지스턴스 상태에서 노이즈 특성을 바이어스별로, 그리고 이것을 이제 컨덕션 메커니즘과 함께 분석을 해보았을 때, HRS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샷 노이즈가 굉장히 크게 저주파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샷 노이즈라든지 뭐 서멀 노이즈 같은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오브 노이즈보다는 원래 훨씬 더 작은 크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FTJ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샷 노이즈라고 하는 화이트 노이즈가 오히려 원오브 노이즈보다 훨씬 더 큰 크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RS 상태에서
캐리어가 다이렉트 터널링 또는 트랩 어시스트 터널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때 그 뒷배기에서 트랩에서 이제 캐리어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의 이제 시상수 차이에 따라서 이 샷노이즈가 증폭되는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FTJ 구조에서는 파누 팩터라고 하는 샷노이즈를 증폭시키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주파 영역에서 굉장히 큰 크기의 샷노이즈를 가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LRS에서는 모든 바이어스 영역에서 원오브 노이즈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를 이제 온도 특성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바이어스 플랫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컨덕션 밴드 근처에 존재하는 수소 인터스티셜에 의한 디펙트에 의해서 이 캐리어들이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트랩되고 디트랩되는 그런 PF 이미션에 의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이즈 특성에 기반해서 특히 이제 LRS 상태에서 노이즈가 크다라는 점을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이런 LRS에서 노이즈 상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랩을 줄이기 위해서 어닐링을 진행할 때 수소 인터스티셜을 조금 이제 패시베이션 시키기 위해서 수소를 이제 분위기에서 어닐링을 하였고 또 기존에 이제 수소 어닐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세로의 폴라 특성이 이제 조금 디그라데이션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이 프레셔 어닐링 조건에서 저희가 수소 어닐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소 어닐링을 하이 프레셔 어닐링 조건에서 진행을 하였을 때 수소 인터스티셜을 비롯한 다양한 디펙의 종류가 이제 패시베이션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터널링 커런트 자체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 프리퀀시 노이즈의 크기 또한 크게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노이즈의 경량으로부터 트랩의 덴시티를 저희가 추출을 해보았을 때 트랩 덴시티가 크게 이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HPA를 통해서 저희가 FTJ의 신뢰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페로일렉트릭 FET, FET의 저주파 잡음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E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캐리어 넘버 플럭츄에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에 의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스펫에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캐리어가 이동할 때 게이트 옥사이드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디펙에 의해서 캐리어가 트랩되거나 디트랩되게 되고 이런 트랩 디트랩의 사이클링에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드레인 커런트에 흐르는 캐리어의 존재가 수가 변동되게 됩니다. 이런 캐리어 넘버 플럭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시상수를 가지고 있는 디펙트에 의해서 슈퍼 포지션 되기 때문에 로렌치안 노이즈 특성을 보이던 그런 소재 특성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서 원오브 F 노이즈 경향을 보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라든지 공간적인 분포를 이런 원오브 F 노이즈의 기울기라든지 크기를 통해서 또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FPT의 경우에는 기존의 모스펫 게이트 스택에 강유전체를 삽입을 함으로써 강유전체 분급 특성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의 크기, 즉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조절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에서 이제 제작한 FFPT와 여기에서 이제 아까 FTJ와 동일하게 HPA 처리된 소자에서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서 트랩의 에너지 공간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에너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HPA를 통해서 트랩의 분포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트랩의 감소에 의해 가지고 뭐 웨이커 이펙트라든지 뭐 인듀런스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된 FFPT를 기반으로 하여서 강유 전체 시냅스 또한 특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FFPT를 활용을 하여서 일단 어레이를 제작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시냅스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CNN 구에서 VNN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일부러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작된 FFPT의 메모리 특성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메모리 특성과 LTP, LTD 특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FFPT 어레이에서도 선택적으로 프로그램 이레이즈 동작도 이제 LTP, LTD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FFPT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차지 트랩 플래시에 비해 가지고 빠른 동작 속도 및 낮은 구동 전압을 가진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의 인듀런스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인듀런스 사이클링에 따라 가지고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을 해 보게 되면 계면의 농도가 크게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시네틱 퍼티그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저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셀프 큐어링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레인 바이어스를 증가시켰을 때 발생하는 펀치 스루를 활용을 하여서 높은 커런트가 흐르게 하고 이렇게 높은 커런트에서 발생하는 줄 힛을 통해서 트랩을 패시베이션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저주파 노이즈 측정을 해보게 되면 프리스틴 상태에 비해서는 패티그 상태에서 훨씬 더 트랩의 농도가 크게 되게 되고 이 경우에서는 이제 CNN에서의 어큐러시 또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셀프 큐어링 되게 되면서 트랩의 농도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또 러닝 어큐러시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파 잡음 특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CNS 소재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신뢰성 및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소자에서 존재하고 있는 저주파 잡음을 통해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FTJ와 FFPT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저주파 잡음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를 개선하여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